요즘 영양제를 하나도 안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관리의 출발점으로 특정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영양제에 의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양제의 무분별한 섭취가 과연 항상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영양제는 현대인들에게 간편한 건강관리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서둘러 출근하면서 비타민 하나를 삼키고 점심 식사 후에는 오메가3를 추가합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또 다른 영양제를 섭취하며 하루를 마감하죠. 하지만 영양제의 섭취에 관한 올바른 지식은 미로처럼 복잡합니다. 우리는 어떤 영양제가 필요한지, 얼마나 많이 섭취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잘못된 영양제 광고를 통해 잘못되고 과장된 효능을 맹신하게 되고 영양제의 무분별한 섭취 습관을 갖게 되죠. 반면 올바른 영양제 섭취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하기란 힘든 일입니다. 그럼 오늘은 무분별하게 과다 섭취해선 안 되는 영양제와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분별한 과다 복용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A, E, 칼슘, 철분이죠. 현대 사회에서는 가공식품의 소비 증가와 바쁜 생활 방식으로 인해 필수 영양소를 적절히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필수 영양소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보조제를 찾고 있습니다. 먼저 비타민 A는 시력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야맹증 예방 및 눈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피부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피부 세포의 성장과 복구를 촉진하고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더 나아가 성장과 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정상적인 발달과 유지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이 좋은 비타민 A를 장기적으로 먹게 되면 여러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과도한 섭취 시 체내에 축적되어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두통, 피부 문제, 근육통, 관절통 등의 증상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간 손상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골다공증과 같은 뼈 건강의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임산부의 경우 과다한 비타민 A 섭취가 선천적 기형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영양제로 먹기 부담스럽다면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물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경우에 따라 보충의 용도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화제의 대명사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세포를 자율 라티칼로부터 보호해 손상을 방지함으로써 피부 노화 방지, 만성 질환 예방,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로 인해 피부 노화를 늦추고 전반적인 세포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피부의 탄력성과 질감을 개선하고 노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부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미용을 목적에 두고 영양제를 섭취할 경우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E는 만성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연구를 통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만성 질환 예방의 메커니즘은 비타민 E가 염증 반응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며 세포의 적절한 기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E 또한 지용성 비타민으로서 장기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잠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를 고용량으로 섭취할 경우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전립선암, 폐암, 호르몬 민감성 암 환자와 심장 질환자의 경우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비타민 E는 혈액 응고를 억제할 수 있어 항응공제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복용으로 인해 설사, 복통, 피로감, 두통, 시력 문제 및 근육 악화를 발생시킬 수 있고 특히 임산부의 경우 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복용을 삼가거나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 E는 과섭취를 주의하고 견과류나 전분류 등의 식품을 통해 접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칼슘입니다. 칼슘은 뼈의 건강의 가장 첫 번째 영양소이며 골다공증 예방, 뼈의 강도 증진, 그리고 전반적인 근골격계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주요 물기질로 뼈의 강도와 밀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뼈는 우리 몸의 칼슘 저장소 역할을 하며 혈액 내 칼슘 수준을 조절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칼슘 섭취는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하며 특히 성장기 아동, 임신 및 수유 여성, 노인분들께 중요합니다. 하지만 칼슘 보충제 또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칼슘은 혈액 내 칼슘 수준을 높여 고칼슘 혈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신장 결석과 같은 신장 문제, 심장 및 혈관 질환의 위험 증가, 그리고 소화 시스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일일 권장 섭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은 철분입니다. 바쁜 생활 양식과 불균형한 식단,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께는 어쩌면 필수적인데요. 철분 보충제 섭취는 철분 결핍으로 인한 빈혈 예방과 치료, 에너지 수준의 향상, 면역 기능 강화,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 건강 및 성능 개선에 기여하죠. 철분은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데 필수적인 헤모글로빈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충분한 철분 섭취는 적절한 산소 운반을 보장하여 에너지 생성과 근육 등 신체의 운동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한 철분은 면역체계 강화를 지원하며 세포의 성장과 분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헬스인들의 좋은 파트너로 퍼포먼스와 근성장에 필수입니다. 또한 철분 결핍은 빈혈, 에너지 부족, 면역 기능 저하 및 인지 능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상쾌한 하루를 위해 잘 챙겨야 하는 영양소죠. 그렇지만 철분 보충제를 과량 섭취하게 되면 간, 심장, 췌장 및 뇌 분비선 등 중요한 장기에 철분이 축적되어 장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헤모크로마토시스와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죠. 또한 과다한 철분은 신체의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세포 손상을 유발하여 되려 몸을 가꾸는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소화계에서는 변비, 복통, 메스꺼움과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구토 및 설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는 혈당 조절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분 보충제의 장기 복용은 의료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체내 철분 수준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분 보충제 섭취 시 적정량의 비타민C를 함께 복용하면 철분의 흡수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먹던 비타민들의 이면을 알아봤습니다. 물론 비타민과 미네랄들은 우리의 건강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 및 장기 복용은 신체의 영양 균형을 방해하고 특정 영양소의 독성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과 미네랄의 과다 섭취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양제의 올바른 섭취 방법은 각자의 건강 상태, 영양 필요성, 그리고 생활 습관을 고려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영양 보충제는 우리의 올바른 식습관의 보조 역할을 해야 하며 균형 잡힌 식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과도한 광고에 속지 말고 자신에게 필요한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여 현명하게 건강한 생활을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